마법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덕방의 후보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그 캐릭터, 바로 알버스 덤블도어인데요. 그동안 알버스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캐릭터였지만 사실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리도 알버스와 관련된 비밀들을 모두 알지 못했죠. 이런 알버스 덤블도어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의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버스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이번 영화에서 밝혀질 덤블도어의 비밀이 무엇일지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알버스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중 과거의 덤블도어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덤블도어의 가족으로는 아버지인 퍼시벌, 어머니인 캔드라, 그리고 첫째 알버스, 둘째 에버포스, 마지막으로 막내인 아리아나가 있습니다. 덤블도어의 가족은 어느 가정과 다름없이 화목하게 지냈지만 그들의 비극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리아나가 6살일 때 아리아나는 서툴게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3명의 먹을 소년들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이 먹을 소년들은 아리아나에게 다시 마법을 부려보라고 하였지만 아리아나는 두려움에 떨어 마법을 사용하지 못했죠. 이에 소년들은 겁에 질린 아리아나에게 끔찍한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이날부터 아리아나는 정신적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입었으며 다른 마법사들과 달리 마법을 본인의 의지대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나는 화가 나며 마법이 폭주하여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고 말죠. 본인의 딸이 당한 일을 알게 된 퍼시벌은 그 먹을 소년들을 추적해 그들에게 복수했고 이로 인해 퍼시벌은 아즈카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퍼시벌은 먹을 소년들을 공격한 이유를 비밀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리아나가 겪은 일에 대해 진술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마법부가 아리아나의 상태를 알게 되어 세인트 벙커병원에 평생 가둘 것이 뻔했기에 아리아나를 위해 퍼시벌은 이를 숨긴 채 종신형을 받아들였고 아즈카반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퍼시벌의 아내 캔드라는 고드릿 골짜기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알버스와 에버포스는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알버스는 뛰어난 성적으로 호그와트를 졸업하게 되고 더 깊은 학문탐구와 화려한 경력을 쌓기 위해 다른 마법사들과 교류하고자 세계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리아나가 갑자기 폭주하면서 마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머니 캔드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캔드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알버스는 에버포스와 아리아나를 돌보게 되지만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 마음 한편에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알버스에게 한 인물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인물은 알버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인물은 갤러트 그린달드. 갤러트는 알버스와 이웃인 바틸다 백샷의 조카 손주로 북유럽에 위치한 마법학교인 덤스트랭에서 동급생들에게 어둠의 마법과 관련된 실험을 일삼았던 탓에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 후 갤러트는 죽음의 성물을 최초로 소유했던 페버럴 3형제 중 막내인 이그노투스 페버럴을 조사하기 위해 고모 할머니인 바틸다 백샷의 집이 있는 고드릿 골짜기로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알버스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갤러트는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어둠의 마법에 관련되어서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면서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어 비참함을 느끼고 있던 덤블도어와 친해질 수 있었으며 알버스는 자신만큼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며 야망이 넘치던 갤러트와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버스는 갤러트의 마법사 우월주의에 매료되었고 단순히 머글들에 대한 증오심만 있던 갤러트에게 확고한 사상과 그것이 정의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알버스와 갤러트가 친하게 지내게 되자 에버포스는 알버스가 아리아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 소홀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알버스와 갤러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갤러트는 에버포스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걸면서 알버스와 갤러트 그리고 에버포스 간에 마법 결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보고 흥분한 아리아나는 폭주하게 되면서 세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누군가 사용한 마법 주문을 받고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갤러트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며 사상 최악의 어둠의 마법사가 되고 에버포스는 아리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자책감을 가지면서 알버스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아리아나의 장례식장에서 에버포스가 알버스의 코를 부러뜨리는 상황까지 나게 되고 알버스와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버스의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에버포스와 아리아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신의 가족을 알버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You know the time you knew him, did he ever mention my name? Did he ever mention hers? Why should he? Keep secrets, you tell me. 그리고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거트는 알버스에게 아리아나의 시신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 혼혈왕자에서는 해리와 함께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인 슬리데린의 로켓을 얻기 위해 어떤 액체를 마시게 되는데 그 액체는 끔찍한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액체를 마신 알버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으로 봤을 때 알버스는 그 액체를 마시면서 아리아나의 죽음이 떠올랐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알버스의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아리아나의 죽음이고 아리아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덤블도어의 가족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노란색 자막으로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폭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리아나는 본인의 의지대로 마법을 다룰 수 없으며 갑자기 폭주하여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옵스큐러스와 옵스큐리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옵스큐러스는 통제 불능의 어둠의 힘으로 어린 마법사가 정신적인 이유로 강제로 마법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이 옵스큐러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옵스큐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옵스큐리얼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여 테러를 일으키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에서는 옵스큐리얼인 크레데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주하여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든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리아나도 먹을 소년들에게 마법을 사용한 것을 들켜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폭주하여 어머니인 캔데라를 죽게 하고 알버스와 에버포스 그리고 갤러트 간의 싸움에서 폭주했다는 점으로 보아 옵스큐리얼이라는 추측이 있는 상황이죠. 정말 아리아나는 옵스큐리얼일까요? 그리고 알버스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 중 하나인 아리아나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린달드의 범죄를 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을 텐데요. The name I now restore to you. Aurelius Dumbledore. 바로 그린달드가 크레데스의 원래 이름이 아울렐리우스 덤블도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린달드가 친형이 크레데스를 없애려 한다면서 이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지금까지 알버스에게는 에버포스와 아리아나 이렇게 동생 2명밖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동생 1명이 추가가 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린달드가 크레데스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그린달드는 퍼시발로 분장을 한 채 옵스큐리얼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크레데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옵스큐러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크레데스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레데스를 연기한 에즈라 밀러는 불사조가 크레데스를 찾아내 아끼고 보호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불사조는 덤블도어 가문이 위험에 처하면 나타나는 동물로 최근 공개된 덤블도어 가문의 상징에도 불사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덤블도어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인 불사조가 크레데스를 찾아내 아끼고 보호하려 한다니. 거기다 불사조는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의 예고편에서 덤블도어의 비밀의 로고와 함께 나온 것은 물론 불사조를 메인으로 한 포스터들도 공개가 되어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 그린달드의 범죄에서 알버스는 뉴트에게 옵스큐러스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붙으며 만약 크레데스를 사랑해줄 친형제나 친누이가 있다면 옵스큐러스가 크레데스한테서 떨어질 것이니 크레데스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알버스는 크레데스가 자신의 동생인 것을 알고 뉴트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걸까요? 만약 크레데스가 아울렐리우스 덤블도어가 맞다면 이번 영화에서 밝혀질 덤블도어의 비밀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비밀이 아닌 덤블도어 가문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알버스와 갤러트는 서로를 상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 서약 때문인데요. 알버스와 갤러트가 피해 서약을 맺어 서로를 상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피해 서약을 맺게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머글들에 대한 증오심만 있던 갤러트에게 확고한 마법사 우월주의 사상과 그것이 정의라는 생각을 심어주며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알버스라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과연 갤러트와 알버스 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화에서 밝혀질 덤블도의 비밀이 무엇일지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영화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기간을 기다릴 만큼 재밌는 영화 관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해석방의 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지고 재밌는 마법세계 소식으로 만나요.